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일 우리 해외 선물 거래를 하면서 제일 아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품 연계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 중요도가 낮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제목은 아니에요. 중요도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상품 연계성은 아주 해외 선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중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안건입니다. 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분이 많은 종목을 거래를 하시는데 그 종목들이 다들 연계가 돼 있어요. 이 종목과 저 상품이 이 종목과 저 종목이 따로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갑자기 상승을 한다면 저 종목이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는 대장주 우선으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이 해외 선물에서 대장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죠. 항상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일정 부분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외 선물 하다 보면 우리 CME 거래소도 있고 영국 거래소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래소들은 CME 거래소죠. CME 거래소 중에서 이렇게 종목 검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로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 통화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부터 브리티시 파운드, 캐나다 달러 이렇게 쫙 있는데 주로 우리가 거래하는 종목들이 뭐냐? 바로 유로 FX죠. 유로 FX를 제일 많이 거래를 하세요. 유로 FX 제일 많이 거래하고요. 조금 이렇게 연차가 되신 분들은 파운드 그리고 엔화까지 이렇게 거래를 하신 분들이 있고요. 정말 연차가 정말 많아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캐나다 달러 여기까지 다 거래하신 분도 계세요. 통화 상품에서는 일단 통화 상품의 대장주는 달러와 유로를 봅니다. 그리고 지수 상품 3대 지수죠. 미국의 3대 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는 중국의 항생 A50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항생 그리고 니케이도 조금 연차가 차신 분들은 니케이까지 거래를 하시고 정말 조금 여러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독일의 닥스까지 거래를 하세요. 거래를 하시고 금속주에서는 골드가 있습니다. 골드가 있고요. 그리고 실버 금운동이죠. 골드, 실버, 구리 요 세 개 잘 하고 계세요. 팔라디움도 있고 빼꿈도 있고 한데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아무래도 좀 빠지니까 보통 대장주는 골드라고 봐야죠. 자, 통화에서 대장주는 유로 FX였고요.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지수에서 대장주는 니케이, S&P 500, 항생 이 수준이고 금속에서 대장주는 골드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에너지주에서 대장주는 크루드 오일이죠.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브렌트유도 있고 히팅 오일도 있고 내추럴 가스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종목은 저희 크루드 오일이죠. 항상 거래량 일정해주고 이 각자 대장주들을 한번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종목들이니까 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모니터 하면 하나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세요. 다 대장주들만 있죠.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달러 이 달러 차트 그리고 오일, 골드, 유로 FX 각 카테고리에서 대장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 거래는 잘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 달러 거래는 달러 움직임 자체도 워낙 짧고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3,200개밖에 안 되죠. 거래량이 작아요. 거래량이 작고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달러 거래를 잘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유로 FX를 많이 하죠. 하지만 달러 차트를 절대적으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무시하시면 안 되냐면 이 달러가 모든 상품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이 달러가 대장 역할을 할 퍼센테이지가 거의 한 60% 정도예요. 100%를 잡으시면 60%, 10번 중에 6번, 100번 중에 60번은 이 달러가 대장 역할을 해요. 대장 역할. 이 달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을 동반 이끌어내느냐, 골드 하락을 시키느냐, 유로 하락을 시키느냐, 오일을 어떻게 매수냐, 매도냐 이렇게 방향성을 이 달러가 대장 역할을
제일 많이 합니다. 달러가. 그래서 달러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달러가 거의 뭐 대장 역할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한다, 달러가 하락한다, 이거를 제일 중심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러 차트는 거래는 안 하지만 항상 여기 있습니다. 달러 차트가 항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메모 하실 분들은 메모를 하세요. 달러가 대장을 역할을 할 가능성이 60%다. 그 다음에 대장을 또 할 확률이 높은 종목 바로 지수입니다. 이 미국이 다 잡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USA 만세라고도 제가 맨날 표현하죠. USA 만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달러가 대장 역할을 안 할 때는 이 지수들이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 가능성은 한 30% 정도 돼요. 이 지수들이 경기가 워낙 좋다든지 아니면 극경기가 나빠진다든지 뭐 경기적으로 이슈가 생긴다든지 하면 달러보다 지수가 더 반응을 하면서 지수가 대장 역할을 해버려요. 지수가 대장 역할을 한 3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10% 남았죠. 10%는 골드가 10%의 확률로 대장 역할을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60%, 30%, 10%로 나눠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달러가 대장일 때랑 지수가 대장일 때랑 골드가 대장일 때에 따라서 상품 연계성들이 바뀌어버려요. 연계성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러가 오르면 유로가 내린다, 골드가 내린다. 이거 아주 기본이죠. 달러 상승 시 골드 하락, 유로 하락. 이게 아주 기본 세팅이에요. 이게 기본 세팅인데 그건 달러가 대장일 때 얘기예요. 달러가 대장일 때. 골드가 갑자기 대장질을 한다. 그러면 골드 상승일 때 달러 동반 상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냐에 따라서 이 기본 세팅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한번 메모해 보세요. 메모를 해보시고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달러가 대장일 때랑 골드가 대장일 때 포지션이 바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달러가 대장일 때는 우리 기본 세팅이 유로 하락, 골드 하락, 지수 상승. 그렇죠? 포지션이 그렇게 나오는데 골드가 대장일 때가 있어요. 뭐 세계적으로 전쟁 위협이라든지 급변하는 뭔가의 이슈가 생겼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골드에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달러는 그러면 내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달러도 안전자산입니다.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면 골드만 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골드도 안전자산이고요. 달러도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안전자산이 있죠. 엔화도 안전자산이에요. 이 3대 안전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대장질을 할 때는 달러랑 엔화가 동반 상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우리 기본 세팅하고 다르죠? 어이씨, 골드가 오르는데 왜 달러 안 내리고 달러가 같이 올라? 그거는 어느 뭐 전쟁 위협이라든지 정말 글로벌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골드가 대장질을 할 때는 달러랑 엔화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한다. 그렇겠죠? 자, 이거를 머릿속에 아예 두셔야 돼요. 상품 연계성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수가 대장질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대장질을 할 때 글로벌 경기가 너무 좋아서 뭐 애플이나 뭐 기타 뭐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주 그 포지션으로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도 동반 상승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골드도 동반 상승을 이끌어내요. 골드랑 실버와 구리가 왠지 아세요? 산업재니까. 우리 전자제품 만들 때 골드 들어갑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골드가 들어가요. 실버 들어가죠. 은 들어가죠. 빼끔 들어가죠. 구리 들어가요.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도 표현할 만큼 구리는 산업재로서의 역할을 해요. 구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요, 그 뒤에는 지수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구리는 뭘 만들든지 간에 들어가니까. 하다못해 건축물을 짓는데도 구리는 들어가요. 아, 전기선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구리가 상승한다. 실버도 상승하고 골드도 상승한다. 그래서 이게 누가 대장인지를 저희는 제일 먼저 큰 카테고리를 항상 매매하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매매하시기 전에 자, 오늘은 달러가 중심일까? 지수가 중심일까? 골드가 중심일까? 근데 100번 중에 60번은 달러가 대장질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대장주는 누굴까요? 달러입니다. 오늘 뭐 큰 이슈가 없죠? 큰 이슈 없으면 달러예요. 큰 이슈 없으면 달러를 대장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나요, 혹시? 오일? 오일은 달러 영향을 제일 안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달러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종목이 뭐 지수랑 골드, 뭐 유로가 제일 많이 받죠. 유로가 제일 많이 받아요. 유로가 제일 많이 받는데 유로가 제일 많이 받는 이유는 유로는 한 국가가 아니니까 단체니까 유로존이 달러 보유량이 제일 많은 단체예요. 한 국가로 치면 일본 그리고 중국 1순위대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단체로 쳤을 때 가장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로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랑 달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수 영향, 달러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종목 유로. 그리고 자, 유로 나온 김에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지만 이 통화 상품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과도하게 오르거나 과도하게 내리면 통화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화가 비싸거나 원화가 싸거나 이럴 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죠.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통화 상품은 각 나라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과도하게 내리거나 과도하게 오르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요. 일정 수준 맞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통화 상품은 원웨이 시장이 잘 없습니다. 한없이 올라가거나 한없이 내려가는 게 잘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품을 보면 유로가 지금 좀 많이 내렸죠. 곧 유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내릴 수는 없어요. 유로도 한없이 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통화 방어 시스템이나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통화 상품은. 그리고 달러의 영향을 가장 안 만든 종목은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은 사실 달러 영향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사우디나 뭐 중동에서 수출하는 국가지. 그럼 영향을 받겠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들 자체 소화하고 있어요. 원유를 수출하는 수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포지션을 달러가 차지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한다면 달러 영향 받겠죠, 당연히. 근데 현재 시점은 미국이 원유를 많이 수출하지는 않는다. 단가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사우디 생산 원가가 얼만데. 중동 애들은 오일 생산 원가가 10달러 미만이에요. 근데 미국은 40달러예요. 걔들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되겠어요? 안 되지. 수출을 많이 안 하니까 달러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질문 주시고요. 여기까지.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질문 주세요. 질문 바로바로 답변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달러 영향이라든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2번, 이해되시는 분은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해가 다 되시면 저도 빨리빨리 진도 넘어가야 되니까. 1번 나왔어요. 자, 우리 한나님은? 우리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부터는 이제 메모하세요. 자, 지금부터 메모하세요. 자, 상품 연계선들 다 설명드릴 거예요. 달러, 유로, 디커플링입니다. 퍼센테이지, 매칭률 90% 보시면 돼요. 매칭률 90%예요. 90% 확률로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디커플링입니다. 골드와, 달러와 유로. 그 다음에 달러와 골드, 디커플링. 80%의 확률입니다. 매칭률이 80%의 확률로 반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플링 상품들 말씀드릴게요.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가
캐나다 달러가 있어요. 자, 크루드 오일 1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달러 1차트 보여드릴게요. 캣달이라고도 부르죠. 비슷해요. 보면 10월 2일이죠. 여기도 10월 3일이죠. 급락 나왔죠. 급락 나왔죠. 그리고 박스권 어느 정도 흔들고 있죠. 차트가 보면 비슷해요. 캐나다 달러랑 크루드 오일.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캐나다는 자원이 많은 국가예요. 미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미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자원이 많은 국가는 수출이 많다는 거죠. 자원 수출이. 자원 수출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원유가 있겠죠. 당연하죠. 캐나다도 그 큰 땅에 기름 안 나오겠어요? 그 원유가 있으니까. 원유를 수출 수입한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서. 캐나다 달러 영향받습니다. 매축률이 7, 80% 돼요. 자, 그러면 이 매축률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자, 크루드 오일이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어. 내가 놓쳤어, 크루드 오일을. 아, 그러면 캐나다 달러를 빨리 보시라는 얘기예요. 올랐나 안 올랐나. 캐나다 달러가 덜 올랐다. 그럼 캐나다 달러 빨리 매수해야죠. 아니면 내가 지금 크루드 오일을 거래하고 있는데 긴가민가해. 이게 지금 매수인지 매도인지 헷갈려. 그러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캐나다 달러를. 올랐는지 내렸는지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크루드 오일이 참고할 종목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여기 영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ICE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브렌트유. 이 브렌트유는 크루드 오일보다 항상 거의 뭐 한 90% 확률이에요. 한 5달러에서 7달러가 더 비싸야 돼요. 5달러에서 7달러 정도가. 만약에 둘이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크루드 오일이 내리든지 브렌트유가 오르든지. 항상 5달러에서 7달러 정도가 브렌트유가 비싸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국은 지상에서 기름을 퍼내는 게 아니라 대서양에서 바다에서 퍼내요. 바다에서 퍼내기 때문에 그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운송비가 들잖아요. 그죠? 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항상 비싸요. 뭐 품질이 좋아서 비싼 게 아니에요. 운송비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가 크루드 오일보다 항상 가격이 높이 형성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크루드 오일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브렌트유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캐나다 달러를. 차트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자료 저 자료 여러 자료 보는 게 좋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저것도 확인해 봐야 될 듯이 해외 선물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화면 차트에서는 이 6개밖에 안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차트는 모니터가 총 8개고 이렇게 한 종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1봉부터 시작해서 60분, 30분, 500틱, 100틱, 그리고 여기 브렌트유 나오죠. 이게 지금 5일 볼 때 제가 보는 차트예요. 이게 다른 모니터 화면에 그냥 하루 종일 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볼 수 있게끔. 이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예. 자, 브렌트유가 지금 오르네요. 한 6달러 정도 차이 나죠. 이 적정 가격이에요. 지금 브렌트유랑 크루드 오일 적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녀석이 과도하게 내리면, 브렌트유가 예를 들어서 막 미친듯이 내린다. 그러면 크루드 오일 내린다는 얘기예요. 매도란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얘 둘이는 브렌트유가 항상 비싸야 되기 때문에. 자, 오일 설명드렸어요. 오일 종목에 대해서 상품 연계성 설명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거래 많이 하시는 종목, 항생 있죠. 항생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항생이랑 가장 연계되어 있는 국가가 있어요. 호주예요. 호주. 왜 호주가 항생이랑 연계가 되어 있을까요? 중국하고 호주하고 무역 관계가 서로 수출입 무역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아요. 다른 나라보다. 1위 국가인 호주랑 중국이 거의 수출 무역이 1위인데 2위랑 1위랑 차이가 엄청나요. 굉장히 수출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 차이가 굉장히 또
영향을 받겠죠.